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기상천외, 포복절도할 시원하고 통쾌한 반전 사이다 이야기입니다. 둘이 듣다가 하나가 사라져도 모를 만큼 재밌으니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이혼을 겪은 돌싱녀입니다.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제대로 깨닫고 돌아왔더니 다음 사랑을 만나는 게 아직 두렵습니다. 제가 어떤 시댁과 남편을 만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여느 젊은이들처럼 숱한 알바를 하며 졸업을 했고 눈을 좀 낮춰서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배울 것도 많고 재밌어서 만족하며 다녔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직원들에게 애정을 많이 주는 분이셨어요. 대표님은 저에게 학원도 보내주셨고 여러 책들을 사주시며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써주셨답니다. 또 학자금 대출금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를 대표님이 대신 내주셨어요. 지은씨, 왜 또 한숨이야? 아직 학자금 대출금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네요. 그런데 이놈의 대출금은 갚아도 끝이 없네요. 얼마나 남았는데? 그래도 거의 다 갚았어요. 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아이고, 그동안 회사에서 번 돈으로 빚만 갚으면서 살았구나. 안쓰럽네. 에휴, 기분이다. 내가 남은 대출금 갚아줄 테니까 이번 달 월급 받으면 어디 바람이라도 쐬고 와. 유급으로 며칠 휴가 줄 테니까. 네?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휴가까지요? 대표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야 내 식구니까 그렇지. 우리 2년 동안 정 많이 들지 않았나? 하여튼 그동안 지은씨가 일을 잘해주기도 했고 날 잘 따라줘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도록 해. 대표님 감사해요. 저한테 이렇게 큰 관심과 도움을 준 사람은 대표님이 유일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대표님 덕분에 남은 빚도 갚고 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죠. 그래서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대표님이 저를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투자자들과 거래처, 자매 결연한 회사들끼리 함께 다니며 일을 많이 배웠답니다. 앞으로 나 대신 지은씨가 일을 처리해 줄 수 있겠지? 다들 얼굴 텄으니까 중요한 일은 자기가 맡아서 해봐. 네? 저 혼자 관계자들을 만나서 처리하라고요? 너무 큰 일을 맡기시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 지은씨,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시키는 거야. 이젠 나도 오른팔 하나쯤은 둬야 하지 않겠어? 일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요즘 번아웃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자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봐. 내가 뒤에서 팍팍 밀어줄게. 대표님은 저를 보통 직원들과는 확실히 다른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제 역량을 넓히고 키워서 나중에 큰 자리를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저를 예뻐라 해주시고 믿어주셔서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다행히 일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년 동안 담당하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처리했죠. 그러자 대표님이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은씨가 기대 이상으로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이지 보면 볼수록 탐나는 사람이라니까? 지은씨 혹시 사귀는 남자 있나? 아니요. 대표님 덕분에 열심히 일하느라 남자 만날 틈이 없네요. 그리고 전 돈 버는 게 더 재밌어서 연애 가고 싶고 그러진 않아요. 어허, 남친이 없다고? 잘 됐네. 그럼 내 동생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자기보다 2살 많고 하는 일은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 건물 짓고 팔아먹고 뭐 그런 일이야. 인물도 괜찮고 돈도 잘 벌어. 대표님은 금수저로 알려져 있어서 동생 또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저는 대표님이 저에게 많은 걸 전수해주고 챙겨주는 게 고마워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좋아요. 한번 만나볼게요. 그런데 대표님 동생분이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건 걱정하지 마. 벌써 자기 사진 보여줬더니 빨리 소개해달라고 난리라고. 정말요? 감사하게도 좋게 봐주셨나 봐요. 지은씨,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그 정도 미모면 잘난 척해도 된다고. 에이, 아니에요. 대표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 미인이시잖아요. 요즘도 연하 남친 만나고 계신 거죠? 그때 걔는 정리하고 다른 연하남을 만나고 있지. 나랑 띠동갑인 귀염둥이야. 대표님은 40대 중반임에도 관리를 너무 잘해서 30대로 보였답니다. 게다가 능력과 지성까지 겸비하고 있으니 연하남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죠. 여하튼 며칠 뒤 대표님의 소개로 동생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는 영화배우가 걸어들어오는 줄 알았답니다. 간단히 인사를 하고 대표님이 빠져주었고 그와 둘이서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훌륭하시네요. 완전 제 스타일이세요. 그런데 이런 미인이 왜 아직도 싱글인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미인인가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일에 푹 빠져 사느라 연애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진영 씨 누나인 대표님이 저한테 많은 일을 주셨거든요.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서 엄청 바빠요. 누나한테 들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자기 일을 넘겨주고 있다고요. 누나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은 씨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봐요? 사실 누나가 신뢰하는 사람이어서 관심이 더 많이 갔습니다. 대표님은 저에게 귀인이세요. 여하튼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지은 씨한테 귀인이 되고 싶은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돌려 말하지 못하겠네요. 지은 씨가 제 이상형인데다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미래를 같이 계획하는 사이로다가 말이죠. 네? 글쎄요. 진영 씨가 좋은 분이고 멋진 분인 건 알겠는데 사실 인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는 앞으로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저에게 만나만 달라고 하더군요. 진영 씨는 정말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매일 회사 앞으로 데리러 왔고 선물과 꽃다발 같은 애정 공세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또 주말에 제가 일을 하러 나와 있으면 제 사무실로 직접 만든 도시락을 싸오기도 했어요. 이런 진실된 행동은 여러 달이 지나도 멈추지 않고 한결같았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튕기다가 몇 달 만에 연인이 되어 예쁜 사랑을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설렘을 느끼지 못하고 지냈었는데 진영 씨가 상상 이상으로 많은 행복과 기쁨을 선사해줘서 하루 12시간이 설렘으로 가득 찼답니다. 저희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데이트를 이어갔고 1년이 넘는 시간을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으로 보냈어요. 진영 씨가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은 사랑의 우물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던 남자였기 때문에 사랑과 행운을 잡은 거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레스를 입고 진영 씨의 아내가 되었네요. 시부모님은 교양이 넘치시는 분들인데다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한 분들이셔서 저와 남편이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게다가 1년의 절반을 해외여행으로 보내시고 계셔서 얼굴도 자주 보지 못했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신랑도 잘난 데다 시댁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횡재한 거나 다름없다며 많이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제가 남편복과 시댁복이 많다고 느끼며 감사함을 잊지 않았어요. 신혼 6개월은 정말 편하게 잘 지낸 것 같아요. 일도 가정도 잘 돌봐가며 지내서 시간이 모자라긴 했지만 더할 나위 없을 만큼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서 제 결혼 생활에 반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시부모님이 시댁이 아닌 저희 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오신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이 짐은 다 뭐예요? 일단 받아라. 무거워 죽겠으니까 안방에다 짐부터 풀어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오늘부터 여기서 좀 지내야겠다. 네 시아버지가 카지노에서 놀다가 재산을 날려먹었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한 푼도 남김없이 싹 날려버렸다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제명에 못 산다.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아시아 여행을 다니시다가 필리핀의 한 카지노에 들어가 손맛을 보셨고 한 달 내내 거기서 죽치고 있다가 가진 재산과 집까지 날렸다는 겁니다. 저는 황당한 상황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이가 어서 짐부터 풀어드려.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내가 집 장만해 드릴 때까지 여기서 지내게 해드리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과 시부모님이 잘난 사람들이라고 해도 한마디 상의 없이 무작정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을 작은 방으로 데려가 말했어요. 여보, 이런 법이 어딨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 돈을 다 날려먹고 무일푼이라는데 방법이 없잖아. 형님네 집으로 가셔도 되잖아. 거기가 훨씬 더 넓고 좋은 집인데 그게 낫지 않겠어? 당신 좀 실망이다. 지금 상황에 부모님을 내쫓으라는 거야? 나중에 내가 망하면 나도 쫓아낼 기색인데?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만해라. 당분간만 지내게 해드리고 집 장만해 드릴 테니까 조용히 나가서 짐이나 풀어드려. 그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고 곧장 안방에 짐을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짐을 작은 방으로 옮겼죠. 시부모님과의 동거가 시작되자 제 결혼 생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교양이 넘치고 차분한 분들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제가 시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했기 때문에 느꼈던 거였어요. 시부모님과 처음으로 아침을 맞게 되자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젓가락 갈 데가 없네. 아가, 너는 결혼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밥상 하나를 제대로 못 차리는 거냐? 어찌 된 게 맛없는 식당에 온 기분이다. 진짜 어이가 없네. 그동안 내 아들한테 이런 밥을 먹인 게야? 내가 바빠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살림을 이따구로 해? 집안 꼬라지도 마음에 안 드는데 밥까지 못하니까 배신당한 기분이다. 알아서 잘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죄송해요. 제가 살림할 시간이 부족해서요. 형님 밑에서 책임자로 일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어요. 얘가 변명까지 하네? 그러니까 네 말은 회사 다니니까 살림은 나 몰라라 해도 된다는 거냐? 아니요. 제 말 뜻은 그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님은 냉랭하게 쏘아보시며 잔소리를 하셨는데 남편은 남의 일인 마냥 신경 쓰지 않고 밥 먹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날부터 신혼집에서 시월들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시부모님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서 집에만 내내 계셨는데 티스푼 하나도 닦지 않을 정도로 집안에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놀라울 정도로 집안이 지저분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면서도 옷을 하루에 2벌씩 갈아입으셨는데 뱀허물 벗듯이 여기저기 옷을 흘려놓으셨고 어디서 배달을 시켜 드셨는지 몰라도 뒷정리를 하나도 하지 않아 음식물 냄새가 진동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침대 커버와 이불, 베갯잇을 호텔에서 지내던 것처럼 매일 세탁하라고 시키셔서 한밤중에 세탁기를 돌리고 시부모님이 침실에 가시기 전에 준비를 해 놓아야 했답니다. 잘난 남편 얻었다는 죄로 매일이 고생이었죠. 주말에는 회사 일을 집으로 가져와 하면서 삼시세끼를 챙겨드렸는데 늘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짜증을 부리셨어요. 넌 정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무슨 배짱으로 살림도 안 배우고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한 거지? 너 같은 애한테 비하면 엄청 과분한 남자인데 말이야. 내 말이 틀렸니? 네? 제가 많이 부족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노력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드시지 않았나 봐요.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잘해야지. 내 딸 말로는 네가 일머리가 있다고 하던데 실망인걸? 내가 여기서 잠시만 머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네가 잘하는 꼬라지를 보일 때까지 눌러 앉아야겠어. 시어머니가 결단의 말씀을 내리자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든데 호텔 룸서비스 마냥 매일 침대볼을 빨고 청소와 밥까지 해서 바쳐야 하니 이대로 가다간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았답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 같아 조언을 얻으려고 회사 대표이자 정신적 지주인 신우이에게 슬쩍 말을 걸었어요. 형님, 제가 요즘 시부모님 모시느라 정신이 없네요.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나한테 우리 부모님 모셔가라는 거야? 아니면 회사 일을 줄여달라는 거야? 옳게. 회사에서 사적인 말을 꺼내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내 앞에서 우리 부모님 모시는 게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회사 일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이러는 거지? 자기가 멀티플레이가 안 되는 거냐고. 나한테 비빌 생각 말고 내가 시키는 일, 우리 부모님 모시는 일
둘 다 소홀히 하지 말고 똑바로 해.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신우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아, 네.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는 식자지를 받아가며 며느리로 지냈고 회사에서는 신우이가 할 일을 죄다 처리하며 지냈답니다. 특히 신우이는 제가 힘들다고 말을 꺼낸 시점부터 저를 대하는 게 180도 달라졌어요. 옳게. 나 내일이랑 모레 회사 안 나올 거니까 나 대신 투자자들한테 PPT 준비해서 발표 좀 해. 투자금 유치가 목적이니까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내일 있을 회의에서 저한테 발표를 하라고요? 형님, 지금부터 자료를 만들어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게다가 저는 집에 가서 며느리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아, 몰라. 만약 투자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옳게 자리는 위태로워질 거야. 그런 줄 알고 알아서 준비해. 결국 집으로 돌아가 시부모님께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고 늦은 밤에 노트북을 켜고 일을 시작했답니다. 동이틀 무렵 겨우 시간 내 발표 준비를 끝냈고 다시 며느리 모드로 개미처럼 일하다가 회사로 출근했어요. 아주 다행히 투자자들이 제 발표에 만족해서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해서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무슨 바람이 났는지 회사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저에게 매일 보고를 받았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 말처럼 일은 제가 다 처리하고 신우이는 결과만 확인하고 알아서 벌리는 매출을 독식했죠. 한편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께 모진 소리를 듣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방치했고 신우이 때문에 더한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격려 따윈 하지 않았답니다. 여보, 진짜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집에서나 밖에서나 식자지를 당하고 살고 있다고. 잠도 반의 반으로 줄여서 3시간도 자지 못하고 산단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수수방관하고만 있을 거야? 내가 안쓰럽지도 않냐고. 부모님 나가실 때까지만 고생한다 생각하면 되지. 나한테 투정 부리기냐? 그리고 나 같은 남편 만났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떻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수십억 자산가의 아내로 살려면 이 정도 고생을 겪는 게 별일이냐고 말이야. 당신이 등 따시고 배불러서 볼멘 소리를 작작 해대는데 이젠 좀 철 좀 들어라. 당신이 우리 누나가 아니었으면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었을까? 나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 수 있겠냐고.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안 그래도 요즘 사업하는데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당신까지 얹지 말고 말이야. 당신 말하는 거 너무 웃긴다. 당신이 잘난 건 알겠는데 꼭 갑과 을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한다? 재산 없고 평범한 나는 갑질 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에휴, 말하기도 지친다. 그만 좀 나불대고 가서 빨래나 해. 화장실에 쉰내가 풀풀 나니까. 그이는 연애 때와 신혼 초와는 다르게 배려심이라곤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똑같이 이기주의자였더라고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긴 하지만 시부모님이 나가시고 둘이 지내다 보면 좋아질 거라 믿고 남편의 재수없는 말과 행동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1년이 지나도록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집 한 채 해드릴 능력도 있는데도 저를 교육하겠다는 명목으로 계속 붙어 계셨네요. 우리가 나가려고 생각을 해봐도 네가 집안일을 못해도 너무 못해서 마음이 놓아지지 않아 못 나가겠다. 물론 요리 실력 좀 늘고 살림 실력이 늘긴 했어도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어머님, 그럼 얼마나 더 잘해야 하는지 기준점이라도 알려주세요. 저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있다고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만하고 두 분이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뭐야? 지금 네가 우릴 내쫓겠다고 말하는 게냐? 이거 정말 어이가 없네. 너 우리가 재산 날려먹었다고 이렇게 대하는 거냐?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만 따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일하는 며느리가 여기서 얼마나 더 잘해야 해요? 매일 호텔 서비스만큼 열심히 모셨잖아요. 뭐? 호텔 서비스?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우리가 묵던 호텔에 비하면 넌 동네 여관방 수준이야. 밥도 시장 바닥에서 파는 하등한 수준이고
지금 네 싸갈머리를 보니까 더 나가기 싫어진다. 이제부터는 니년 인성교육도 좀 해야겠어. 인성이요? 제 인성이 어떻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 봐라. 끝까지 바득바득 말대답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게 보이는데 인성이 바닥인 걸 모르겠냐? 없는 집구석에서 자랐어도 싹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없는 것들은 무식하고 예의가 없어. 세상 불변의 법칙이라고. 야, 네 부모도 이 모양이냐? 그대로 배웠으니까 똑같겠지? 으유.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막말까지 해서 저는 폭발하고 말았답니다. 어머님,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부모 욕하는 거예요. 가장 무식한 게 남의 부모가 어쩌네 하면서 쌍스러운 말을 하는 거라고요. 뭐야? 그럼 내가 무식한 년이라는 거냐? 허! 이젠 바득바득 대들다 못해 시애미한테 이따위 소리를 해? 이 개참년아! 제 분노에 시어머니는 2배로 분노하며 제 뺨을 올려쳤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던 건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걸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손에 과자를 집어먹으며 영화 감상하는 꼴을 하고 있었답니다. 너무 부하가 치밀어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때 이혼이라는 걸 왜 하는지 이해가 되었고 저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오긴 했지만 발걸음이 친정으로 향하지 못했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아시는 부모님께 괜한 걱정과 근심을 안겨드리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 곳 없는 저는 회사에 나갔어요. 휴게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고 다음날 아침에 쓰라린 가슴을 꾸역꾸역 참으며 일을 진행했답니다. 신우이가 모든 걸 들었는지 저를 대표실로 불러 앉혔어요.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옳게, 많이 힘들었지? 에휴, 우리 부모님이 원래 좀 빡세. 같이 살면 좀 피곤하다고. 괜히 동조했다간 또 욕을 먹고 시부모님 귀에 들어갈까봐 마음이 없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죠. 어제 집을 나온 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시부모님께 사과드릴게요. 아니야, 그럴 거 없어. 오늘부터는 내 집에 와서 지내. 올케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잠시 머물라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 설득해서 나가게 해드릴게. 정말요? 형님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한시름 놓겠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실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말해줄 테니까. 깍쟁이 이기주의 신우이가 웬일인지 저를 이해해준 데다 쉴 곳까지 빌려주었답니다. 그런데 신우이 집에 가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은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기본적인 살림을 해서 밥값은 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커리어 우먼 신우이는 사생활이 굉장히 난잡해 보였습니다. 회사 일을 저에게 다 떠넘기고 어딜 가나 했더니 어린 남자들을 돌아가면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연하남들에게 콧소리를 내가며 귀여운 척을 심하게 했답니다. 매일 누군지 모를 남자들과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외박을 하거나 새벽에 들어왔어요. 저는 괜히 끼어들고 싶지 않아 신우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우이에게 아주 심각한 술 주사가 있었어요. 옳게, 나와봐. 이 어린 년이 회사 대표님이 오셨는데 쳐 자고 있는 게 말이 돼? 형님 무슨 일이세요? 시간이 새벽 3시예요.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연병하고 있네. 야, 닥치고 가서 라면이나 끓여와. 너 짜파구리 알지? 그거 해와. 지금이요? 알겠어요. 싫다고 했다간 또 무슨 말을 들을 것 같아 억지로 몸을 움직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짜파구리를 끓여 신우이 앞에 가져다 줬더니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30분 뒤에 신우이가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이 우라질려나! 당장 나와! 형님 무슨 일이세요?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너 일부러 탱탱 불어 터지게 짜파구리를 끓여온 거냐? 너 같으면 이거 먹겠니? 형님, 아까 끓여왔는데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 사이 라면이 뿜 거고요. 하여튼 말은 겁나게 많네? 그냥 죄송하다.
다시 끌어오겠다고 하면 끝날 것을. 야, 니년이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됐는지 안 봐도 훤하다. 앞으로 내가 니년의 싸가지 없는 성격을 뜯어 고쳐줄 테니까 잘 배워. 뭐해? 가서 짜파구리 다시 끓여오지 않고. 이제 보니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예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의 개진상 술주정은 매일 연결되었습니다. 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처마시니 주정을 매일 봐야 했죠. 신우 집에서 지내면 좀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이나 신우나 도찐 개찐이었어요. 그리고 신우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전화 한 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죠. 여보, 요즘 어때? 나 없으니까 살맛이 나? 가정부 구했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신경 끄시오. 왜 전화했어? 당신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아? 부부가 통화하는 게 이상한 일이니? 정말 실망이다. 어머님한테 된통 당하고 있는데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는 걸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린다고. 내가 나선다고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랬지. 그리고 우리 엄마 성격이 불같은 분이라 나까지 보태면 당신은 아마 반 죽었을 거야. 여보, 이런 모습을 진작에 좀 보여주지 그랬어. 그럼 결혼을 고민했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요즘 살림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가정부 구했어. 일 잘하는 아줌마로. 제가 집에서 나오자마자 가정부를 구했다네요? 그럼 애초에 가정부를 들여놓았으면 좀 좋았을까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들으니 화딱지가 났습니다. 결국 가정부를 구했네? 어머님은 가정부한테도 나한테 했던 것처럼 못살게 구셔? 그럼 가정부가 얼마 버티지 못할 텐데 말이야? 가정부가 일을 너무 잘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거든? 그나저나 당신 언제쯤 들어올 거야? 몰라. 당신이 찾아와서 엎드려 사과하면 마음이 돌아설지 모르지. 헛소리 말고 빨리 들어와. 아, 맞다. 누나 결혼하는 거 알고 있지? 뭐, 결혼? 아니, 처음 듣는데? 뭐야. 같이 살고 있으면서 나보다 누나를 모르면 어떡하냐? 어쨌든 누나 결혼 준비하고 집도 정리하니까 하루빨리 집으로 들어와.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다시 시월드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야 하나 고민이 되더군요. 결론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을 거면 돌아가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한 걸 떠올려 봤더니 쉽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또 제가 돌아가면 분명 가정부를 잘라버리고 저를 또다시 노예 부리듯이 부려먹을 게 뻔했으니까요. 일단 보류로 남겨두고 먼저 신우이에게 결혼을 축하한다 전했습니다. 진상 신우이는 자기가 말하지 않은 걸 모르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저라는 존재를 하찮게 생각했으면 그랬는지 속이 훤히 보였죠. 그리고 신우이가 결혼하는 남자가 동갑내기라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얼마 전 집에 연하 남친을 데리고 와서 꽁냥꽁냥 놀았으니 양다리를 걸쳤거나 그 이상의 오징어 다리를 걸쳤던 거죠. 사생활 문란의 술주정뱅이인 걸 결혼 상대자도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어쨌든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입장이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 저도 슬슬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내적 갈등이 심한 데다 시부모님과 남편 얼굴을 다시 볼 생각을 하니 바로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에 저는 먼저 남편을 먼저 만나 화풀이도 하고 신경을 가라앉힌 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고 가려고 하면 뭐하러 오느냐고 할까봐 전화를 하지 않고 그이가 일하는 간이 사무실에 갔답니다. 공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남편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이가 글쎄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와 팔짱을 끼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신우이와 하는 짓이 똑같았나 봅니다. 이에 저는 사무실을 들어가지 않고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더니 두 년놈이 다시 팔짱을 끼고 나오더군요. 보아하니 같이 일하고 있는 동업자 같았어요. 저는 놀랍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미운 정까지 다 떨어졌는지 아무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동영상을 찍어가며 그 둘을 따라갔더니 제 예상대로 모텔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모습까지 모두 영상으로 담았고 이혼할 때 써먹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다시 신우이 집으로 돌아갔고 회사도 그만둘 계획으로 세웠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가 맡은 일은 제대로 매듭을 짓고 싶어 당분간 참고 지낼 생각이었죠. 그래서 신우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에서 먹고 자며 정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 동료 직원 하나가 저에게 줄 게 있다며 부르더라고요. 이 팀장, 그동안 내가 이 팀장을 많이 질투하고 시샘한 거 알죠? 저를 미워했던 거 알아요. 저라도 제가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분 푸세요. 박 대리님만 알고 계세요? 저 회사 그만둘 겁니다. 네? 회사를 그만둔다니 갑자기 왜요? 그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여하튼 박 대리님이 잘 버텨주실 거라 믿고 편한 마음으로 나갈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회사를 관두는 이유에 신우이가 들어가 있느냐고 묻더군요. 이렇게 되면 제가 말하기 더 수월해지겠네요. 이건 아무래도 이 팀장한테 넘겨줘야겠어요. 자,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그냥 판도라의 상자라고 말해두죠. 그걸 어떻게 써먹든지 이 팀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동료가 USB를 주고 웃으며 떠났고 저는 곧바로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의문의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클릭하자 천지가 개벽할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답니다.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헛구역질이 절로 나왔죠. 차분하게 이성을 찾고 나서야 이 영상을 언제 어떻게 써먹을지 해답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먹고 자는 동안 시댁 식구들 중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이런 취급을 받으니 더더욱 이혼에 대한 결심이 강해졌고 제가 할 일이 명확해졌답니다. 식구들은 저를 제외하고 시누이 신랑감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렀는데 결혼식을 그달에 바로 올린다고 하더군요. 결혼식 당일에 한껏 차려입고 예식장에 도착했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부모님은 언제나 그렇듯 저더러 인성머리 쌈 싸먹고 천지분간 못하는 배은망덕한 년이라 욕을 하시며 맞아주시며 신우 들러리 제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바람난 남편은 네 집 괴가 왔나 보다 하고 대충 한번 쓱 보더니 제가 날카롭게 쏘아보자 그제서야 억지로 반가운 척을 하더군요. 대충 인사를 해서 이번에는 신우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러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화들짝 놀라며 승질을 내더라고요. 옳게! 녹하고 들어와야지 깜짝 놀랐잖아! 형님 긴장을 많이 하셨나봐요. 형님답지 않게 놀라시기는. 아무튼 결혼 축하드려요. 오늘 제가 들러리랑 시키는 거 제대로 할게요. 필요 없거든? 이미 시다바리를 돈 주고 샀으니까 올케는 그만 나가봐. 그래요? 그러시다면야 그럼. 그 순간 신우이 드레스 치마가 저절로 꿈틀거리더군요. 웨딩드레스 치마가 많이 넓어 보였는데 꼭 누가 숨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신우이에게 축하 인사를 다시 한번 건네고 신부 대기실의 문을 아주 살짝 남기고 닫았어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드레스 치마 밑으로 어떤 남자가 기어 나오더라고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놓치지 않고 바로 동영상을 찍어 두었답니다. 이윽고 결혼식이 시작된다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먼저 신랑이 신나게 입장을 했고 이어서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손을 잡고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가 가득한 채 걸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곧 예식장 스크린에서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원래는 신랑이 준비한 감동적인 프로포즈 영상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담당자에게 파일이 바뀌었다며 박 대리님이 건네준 USB를 건네주었어요. 제가 신부의 올케인 걸 알고 있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영상을 틀었답니다. 영상은 저희 회사 화장실 안에서 찍힌 거였어요. 박 대리님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앞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영상을 찍었답니다. 신우이와 회사 부하 직원인 이진석이라는 남자였는데 둘이 여자 화장실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예식장 스크린에서 더러운 영상과 음성이 퍼져나가자 하객들은 물론 신랑 측 가족들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답니다. 급기야 신랑 어머니는 너무 놀란 나머지 졸도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입장을 하던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뭐야?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너 인연 이런 취미가 있는 걸레년이었냐? 자기야, 이거 나 아니야. 누군가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라고. 저 큰 화면에 네 면상이 그대로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이마의 점 위치까지 다 똑같은데 발뺌을 해? 신우이는 예식장 관계자에게 영상을 빨리 끄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스크린의 화면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충격에서 나오지 못해 다들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자기야, 이거 다 지난 일이야.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라고. 자기 과거 보는 그런 남자 아니지? 우리 결혼식 진행하자. 아무렇지 않게 이어가자고. 그 말에 신랑은 신우이의 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악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걸레년이 어디서 구라를 쳐! 동영상에 날짜가 지난주로 찍혀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구라를 치네? 그리고 하객들한테 저걸 다 보여주고 니년이랑 결혼을 하라고? 에라이 썩을 참년아! 신우이가 바닥에 나뒹굴자 시아버지가 뭐하는 짓이냐며 들이댔어요. 그러자 신우이 신랑이 나이 많은 어른 대접을 잊어버렸는지 똑같이 뺨따구를 날렸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낄낄거리다가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아직 전해야 할 게 남았으니까요. 저기 신랑님, 아까 제가 신부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 보세요. 아까 동영상 속 남자랑 동일 인물이에요. 드레스 안에 들어가서 뭔 짓을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여기 이 남자가 바로 저기 앉아있는 놈입니다. 불씨를 살짝 던져줬더니 신랑의 눈이 뒤집혀서 신우이와 바람피운 부하 직원에게 달려가 주먹과 발로 사정없이 두들겨 팼답니다. 거의 초조검이 된 그 놈은 동료 직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어요. 하객들은 계속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어서 다음 식순으로 남편 놈 차렸어요. 흥분한 신랑님에게 제가 결혼을 막아줬으니 제 소원으로 남편 놈을 응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랑님, 제가 아니었으면 저 걸레하고 결혼식을 치렀겠죠? 제가 구해드렸으니 이번에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처남댁이라고 했죠.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쪽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모른 채 등신처럼 살았을 거예요. 무슨 부탁이든 해보세요. 제 남편도 저 걸레년하고 똑같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제가 나서고 싶은데 힘에서 밀리니까 대신 좀 응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될 게 있습니까? 어차피 2판 4판 공사판인데 저놈의 식구들 모두를 잘근잘근 씹어먹어버리겠습니다. 신랑은 제 부탁을 그대로 들여주려고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영문도 모르고 패대기를 연속으로 당한 그이는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혓바닥을 놀리더군요. 그래서 눈앞에 바람난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한 수모와 신우이에게 당한 갑질을 쏟아냈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내가 네 엄마한테 욕먹고 처맞고 있을 때 구경만 하던 값이라 생각해. 그리고 네 잘난 누나가 나한테 한 진상짓의 10분의 1이라도 느껴봐. 이 쓰레기 시궁창 같은 놈아. 그것도 모자라 딴 년이랑 모텔방을 들어가? 이 개같은 놈. 너 같은 놈은 돼지게 맞아도 싸다. 신랑님, 패대기 그만 치고 저 자식 가운데 다리 좀 아작내주세요. 쌍방울을 밟아버리라고요. 까짓까 그러죠. 이런 개놈의 자식은 남자 구실 못하게 고자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에이, 맛 좀 봐라. 안 돼. 거긴 안 돼요. 차라리 다른 데를 때리라고. 남편의 비명에 하객들은 모두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신우 신랑이 남편을 개패듯이 패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자 제가 그동안 쌓였던 화를 따귀를 날리며 풀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속아서 결혼해서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어. 네 식구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하루 종일 패도 속이 안 풀린다고 이 인간아. 고마워라. 말 먹었다 아이가. 지금 내가 고자가 된 것 같보다 이러실 수가 없다. 눈물 콧물 그리고 침까지 질질 흘리는 남편놈의 가운데 다리를 제 날카로운 하이힐 굽으로 밟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빠직 소리가 나며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것 같더군요. 저는 고개를 돌려 시모에게 시선을 향했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새아가 왜 이러는 거니? 오지마. 이만하면 듣잖아.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만족을 하겠까? 시어머니는 뒷걸음질을 하다가 당신의 한복 치마에 발이 걸려 뒤로 자빠지고 말았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기절하고 말았죠. 이로써 저의 1차 복수는 여기서 그치게 되었어요. 심해부가 될 뻔한 신랑과 식구들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할 생각인데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글쎄 심해부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도 신우 신랑과 손을 잡고 함께 하기로 했어요. 먼저 심해부가 당한 것에 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 보상을 청구했고 저는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당연히 위자료를 듬뿍 받아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회사 투자자들과 자매 결연한 회사 대표들에게 신우이가 얼마나 더러운 년인지 알렸답니다. 그러자 신우이와 관련된 파트너들은 모두 투자금을 빼고 이 바닥에 소문을 퍼뜨려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변호사님이 전 남편의 뒤를 탈탈 털어봤더니 비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답니다. 뇌물과 횡령은 기본이었고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발하는 시민들에게 조폭을 동원해 협박과 회유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전 남편은 모두 돈을 주고 입마감을 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에 난리난 빌라왕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 전 남편이 그런 빌라들을 건축하고 거래했어요. 집들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는 전세 계약을 하고 돈을 꿀꺽하고 계약이 끝나도 돌려주지 않았죠. 타인 명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안 잡히고 잘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돈을 불려서 더 많은 곳에 재개발 투자를 하며 돈놀이를 하고 있던 거죠. 여하튼 모든 게 털린 전 남편은 재산을 몰수당해 전세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압수했어요. 그이는 감옥에 들어가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시댁이 완전히 망해서 사식에 손도 대지 못하고 주구장창 콩밥만 처먹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의 모든 복수는 끝이 났어요. 제가 당한 거에 비해 너무 크게 돌려준 것 같은 마음이 들긴 했지만 나쁜 놈들이 벌을 받은 것이니 죄책감 따위는 하나도 가지지 않고 있네요. 그렇게 돌싱이 된 저는 더럽고 추악한 시댁 식구들에게 벗어나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 들어가 살려고 생각해 봤는데 불효를 한 것 때문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아파트와 경력직으로 이직한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좋은 남자가 생기면 재혼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 당장은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치가 떨려서 결혼 생각은 제로, 아니 마이너스랍니다. 이렇게 저의 2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들려드렸는데 저의 힘들었던 심정을 이해해 주시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